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상 최초로 MVP 4연패를 한 본즈는 2005년 무릎 부상으로 14경기 출장에 그칩니다. 하지만 1년을 쉬고 돌아와서도 본즈는 공포의 타자였습니다. 2006년 41살의 본즈는 전체 1위에 해당되는 38개의 고의사구와 출루율 4할 5푼 4리를 기록했고 42세 시즌인 2007년에도 43개의 고의사구와 출루율 4할 8푼으로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2년 동안 본즈가 기록한 조정 OPS 162는 엘버트 푸올스와 데이비드 오티스에 이은 메이저리그 3위였습니다. 2007년 8월 8일 행크 앨런을 뛰어넘는 756호를 날린 본즈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전인미답의 기록 행진이었습니다. 통산 3,000안타에 65개, 2,000타점에 4개를 남기고 시즌을 끝낸 본즈는 38개가 남은 800홈런은 몰라도 3,000안타, 700홈런, 2,000타점, 500도루가 사실상 확정적이었습니다. 또한 69득점을 더하면 홈런, 볼넷, 득점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단독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즈는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합니다. 특히 약물 파동 이후로도 본즈에게 각별했던 자이언츠가 시즌이 끝나기도 전인 9월 22일에 본즈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사무국으로부터 모종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선수노조는 30개 구단이 본즈를 영입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주장을 했고 본즈는 시즌 중이라도 돌아오기 위해 오프시즌 때 엉덩이 수술을 합니다. 본즈는 자신이 최저 연봉만 받을 것이며 그것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자신을 원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은퇴합니다. 2011년 12월 위증과 재판 방해 혐의로 가택연금 1개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50시간과 4,000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은 본즈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2015년 4월 이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본즈는 담합에 의해 은퇴를 하게 됐다며 메이저리그 구단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실제로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본즈를 영입하지 말자고 정말로 합의를 했을까요? 밀실에서 회의는 없었더라도 본즈를 영입했을 경우 받게 될 따가운 시선에 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명이 본즈의 길을 따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레버 바우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한 샌디에고 여성이 바우어와 성관계 도중 동의하지 않은 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행정휴직을 명령했고 바우어는 연봉은 모두 받으면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성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지만 판사는 지속적인 위협이 없었다며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리스 지방검사는 증인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던 바우어에게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리그가 정한 가정폭력, 성폭력 정책을 위반했다며 무려 풀타임 2시즌에 해당되는 324경기 출장 정지를 내립니다. 바우어는 이와 관련해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 중 처음으로 항소했고 중재관은 출장 정지를 194경기로 낮춰 130경기를 줄여주게 됩니다. 다저스와 계약이 1년 더 남아 있었던 바우어는 이로써 50경기 결장 후 복귀가 가능해졌고 다저스는 중재관의 판결이 나오고 2주 내에 바우어를 로스터에 다시 넣을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2주 동안 트레이드를 시도한 다저스는 그러나 하위권 유망주 한 명만 주면 2,250만 달러 잔여 연봉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바우어를 데려가겠다는 팀을 찾아내지 못했고 바우어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프리드먼 사장보다 위에 있는 스탠 카스텐 회장은 바우어의 방출 결정에 대해 선수, 코치, 직원들과 심지어 일부 팬들로부터도 의견을 구하는 작업이 있었으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출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카스텔은 결정하기까지 2주가 걸린 건 연휴 때문이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방출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날에 다저스 관계자들과 대면한 것에 대해 바우어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저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우어를 만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다저스는 바우어에게서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후 다음날 방출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우어와 계약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대해 프리드먼 사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인 건 맞다. 하지만 바우어 때문에 오프시즌의 계획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시장을 따라다니지 않은 것으로 공격적인 겨울을 보냈다. 바우어 이야기에서 자유롭게 돼 다행이고 올해는 정말 좋은 팀이 나올 것 같다며 소극적인 겨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다저스와는 완전히 남남이 된 바우어에 대한 관심은 누가 바우어를 데려가느냐입니다. 다저스는 바우어를 방출했지만 자녀 연봉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은 최저 연봉만 주고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첫 50경기를 결장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 연봉 72만 달러에 70%에 해당되는 50만 달러만 주면 되며 나머지 2200만 달러는 다저스가 지불합니다. 바우어는 2년을 쉬고 돌아오지만 2020년 사이영 수상자이자 2021년에도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설령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확인하는 작업에 쓰는 50만 달러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우어를 영입하겠다고 나선 팀은 지금까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완전 방출이 이루어졌을 때 익명의 한 메이저리그 단장은 바우어와 계약하는 팀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말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우어가 자유의 몸이 되자 해당 구단에 영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은 양키스와 매츠로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샌디에고, 클리브랜드, 미네소타도 기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이 단호하게 노라고 한 애틀란타도 있었습니다. 30개 구단이 모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쯤 되면 바우어 영입을 꺼리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우어는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메이저리그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저는 바우어의 출장 정지가 풀리는 5월 말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우어와 계약한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계약함으로써 미리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고 부상자가 나오면 바우어를 영입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이 나타난다면 저는 미디어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빅마켓 구단이나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 구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 또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팀이나 컨텐더가 아닌 팀이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팀은 바우어가 팀 최초의 사이영을 안겨준 신시내티 레즈입니다. 자신을 드래프트한 애리조나에서 코치들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클리브랜드에서는 드론 사건과 함께 프랑코나 감독에게 공을 건네는 대신 외야로 공을 던져버린 항명 사건이 있었던 바우어는 FA를 압도석을 했는지 신시내티에서는 유일하게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시내티는 헌터 그린, 닉 로돌로, 그레엄 애쉬크래프트의 25세 이하 투수들이 1, 2, 3선발일 정도로 선발 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바우어와 계약해도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구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빅마켓 팀이나 컨텐더 팀이 영입을 꺼리는 선수라면 트레이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없고 바우어로 인한 WAR보다 팀이 아닌 바우어에게 쏠리는 관심이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바우어를 데려가는 팀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우어는 방출이 확정되고 나서
다저스에게 감사하다, 다른 곳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시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피칭 연구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우어가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메이저리그 선수 바우어는 생명이 끝난 걸까요? 바우어의 출장 정지가 풀리는 5월 말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투수 바우어를 볼 수 없거나 해외 리그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바우어와 달리 성공적인 FA 계약이 되고 있는 프리먼은 지난해 111승을 거두긴 했지만 우리는 실패한 팀이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한 29팀은 모두 실패한 팀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실패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연료가 된다는 리더다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저스틴 터너가 떠남으로써 공백이 생긴 다저스의 리더십은 배츠보다는 프리먼이 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평균 연봉 2,700만 달러는 좀 많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겨울에 미친 계약들로 인해 프리먼은 평균 연봉 순위에서 20위로 내려왔습니다. 매츠가 평균 연봉에서 공동 1위와 9위, 양키스가 3위, 5위, 20위, 엔젤스가 6위, 7위, 16위를 보유한 반면 다저스는 15위 배츠와 20위 프리먼으로 10위 내에는 한 명도 없고 20위 내에도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프리먼은 지난해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7.1을 기록함으로써 팬그래프식 계산으로는 자기 연봉의 2배에 해당되는 5,670만 달러에 달하는 활약을 했고 배츠는 승리기여도 6.6으로 역시 자신의 평균 연봉보다 2천만 달러 이상 많은 5,280만 달러치 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튀까지 없는 데다 메이저리그 출격 준비를 끝낸 신인 군단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드먼 사장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다저스와 바우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